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괜히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본격적인 산타 랠리가 벌어질 듯 말 듯한 그런 꿈틀거림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5만 1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하면서 좀 더 다지기 시간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4만 9,000달러를 안정적으로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5만 8,000달러 상승,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3만 달러 하락, 이 정도 수준의 분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엄청 전폭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5년 안에 5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단순히 차트적인 흐름이 아니라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세상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자산 가치 상승에 초점이 맞춰진 전망입니다. 모건 크릭의 CEO 마크 유스코가 분석한 내용인데 자신의 전망을 뒷받침하는 전반적인 근거들이 꽤 그럴싸하게 느껴집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요 며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모로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었지만 다시 심리적인 지지선인 1달러 아래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XRP 홀더분들은 무엇보다 소송 상황이 궁금하실 텐데 사실 의미 있는 수준의 팩트가 아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2월의 핵심적인 관심사안이었던 12월 초까지 SEC가 법원이 요구했던 서류들을 제출하는 데드라인이 있었는데 아직 이 서류를 SEC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는 꽤나 골 때리는 풍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SEC가 법원 제출 명령을 거부하고 버티기에 계속 임할 경우에 SEC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이고 리플 입장에서는 최상의 경우 생각해보면 바로 소송 기각입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요즘 행보도 사실 여러가지 뉘앙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SEC 소송 1주년을 맞아서 장문의 소회를 밝힌 데 이어서 이 소송을 낸 다음날 SEC를 떠났던 당시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을 향해서도 상당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갈링하우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런 그의 공세적인 최근 태세들, 이 소송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단기적인 차트 분석 내용과 더불어서 중장기적인 산업 전반에 대한 분석까지 다양한 소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골고루 잘 체크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5만 1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4만 9천달러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커진 상황이지만 여차하면 3만 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된 상태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하락한 39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화 지점 없이 40%대 초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12월 23일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49,720달러 위에서 마감되면서 곰 세력들이 손을 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과 중간 수준의 RSI는 단기적인 추세 변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회복은 피보나치 382 수준의 되돌림 수준인 52,314달러까지 상승한 뒤에 50% 되돌림 수준인 55,56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부근에서 곰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하락할 경우에 곰 세력의 하락세 재기 시도가 벌어질 수도 있다. 만약 45,000달러에서 42,000달러의 강력한 지지 구간 아래에서 마감할 경우에는 여차하면 3만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황소 세력이 55,56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비트코인 피보나치 618 되돌림 수준인 58,686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여기서 돌파 마감할 경우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칼레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바로 5만 7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칼레오는 비트코인이 4만 6천 달러 선까지 급락하면서 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6만 9천 달러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 7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확신에 찬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승 주기에 있고 포물선형의 움직임을 통해서 결국 10만 달러 이상까지 오르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최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S&P 500 ETF 트러스트의 움직임을 뒤따르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서 15만 달러 이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가격 피크를 딱 잘라서 예측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때까지 계속 잘 쌓아둬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모건크리 캐피털의 CEO 마크 유스코는 700조 달러에 달하는 세상의 모든 자산이 토큰화 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아주 전폭적인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리얼비전TV와 인터뷰에서 디지털 세계의 혁신을 통해 모든 주식, 모든 채권, 모든 통화, 모든 상품, 모든 예술품, 모든 부동산 이런 모든 700조 달러의 자산이 토큰화되고 디지털화된 형태로 거래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NFT 역시 펑키족들만의 것이 아니다. 당신과 나의 증명서, 운전면허증 등 모든 증명서와 타이틀이 모두 NFT로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좀 더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비트코인은 교환의 미디어가 아니라 화폐 시스템의 기본 레이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화폐의 교환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효과가 워낙 강해서 규제 당국이 맞서기에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5년 안에 5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커다란 부는 혁신의 초기에 투자를 해야 한다. 다수가 이해하기 전에 뭔가 믿음을 통해서 투자하면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뭔가 상당히 와닿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는 이어서 당신의 투자 행동이 비웃음을 사거나 비판받아도 신경 쓰지 말아라. 충분한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여전히 4,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보면 일단 상황 자체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최악의 경우에 3,300달러까지 단기 후퇴가 가능하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이더리움 시세와 관련해서 이더리움이 12월 23일 하락 채널과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4,060달러 위에서 마감되면서 조정이 끝날 수 있다라는 신호를 확인했다. 황소 세력이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에서 가격을 유지할 경우에 강세 모멘텀이 회복되고 이럴 경우에 이더리움은 4,484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 수준은 다시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황소가 가격을 그 위로 밀어 올리면 4,868달러에서 사상 최고치 경신 리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다시 하락 채널로 진입하게 될 경우에는 황소가 함정에 빠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럴 경우에는 3,643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는 200일 단순 이동 평균인 3,316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1달러 위로 올라서면서 랠리를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0.9달러 초반으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1달러가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나름의 기대를 꽤 더 키웠었는데 단기적인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FX 스트릿은 이번 XRP 랠리가 벌어질 듯 하다가 주춤한 상황이 곰 세력의 매도세가 아닌 황소 세력의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온 것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FX 스트릿은 리플 XRP 가격은 12월 23일 13% 시세 상승으로 완벽한 거래를 보냈다. 하지만 황소 세력이 1.05달러 부근에서 많은 차익을 남기면서 매도하는 바람에 파티는 끝났다. 이로 인해서 XRP 가격은 다시 후퇴했고 하루의 시세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이제 하향 압력으로 인해서 다시 1달러 아래로 물러난 상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XRP 가격이 200일 단순 이동 평균인 0.95달러로 진입하면서 황소 세력의 주도권을 확인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황소가 1.05달러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서 1.25달러까지의 더 높은 랠리에 대한 희망을 죽였다. 이렇게 아쉬움을 섞인 분석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XRP가 200일 단순 이동 평균인 0.95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거래량이 적고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0.89달러로 조정받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 0.84달러와 0.78달러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분위기가 바뀌면서 일부 황소들이 다시 매수세를 펼칠 경우에 1.05달러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랠리에 불이 붙은 그런 상황 자체는 조금 진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SEC가 법원이 제출 명령을 한 서류들에 대한 제출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리플이나 SEC 또는 법원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물론 아니고 XRP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들이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지난 10월 SEC에 왜 XRP 판매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밝히도록 답변서 제출을 명령했는데 리플사가 XRP 가격 상승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기준으로 소송을 낸 것인지 근본적인 규제 근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명령했던 겁니다. 최종 데드라인은 12월 6일이었는데 아직까지도 SEC는 법원에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결같은 스탠스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라는 비아냥 섞인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의미부여가 되는 것은 소송의 당사자인 SEC가 왜 소송을 냈는지 그 규제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소송 전반과 관련해서 당시 SEC가 편파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고위 관계자들의 사익 추구 정황이 있다. 이런 의혹들까지 더해지면서 시민단체로부터 소송까지 피소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리플이 1년 내내 엄청난 실체가 분명한 실적까지 내면서 글로벌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XRP가 실체가 없다 이렇게 소장에 적시한 SEC의 입장에서는 참 난처한 그런 상황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참 골 때리게 돌아가고 있는데 최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행보를 보면 확실히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자주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 SEC와의 소송 1주년을 기념해서 장문의 소회를 밝힌 데 이어서 그는 이번에는 당시 SEC 위원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한두 마디 한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을 통해서 장문으로 한 방 날렸습니다. 갈링하우스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을 통해서 제이 클레이튼 전 위원장은 매우 모순적이다. 클레이튼은 재임 중에 암호화폐 산업을 억압했지만 이제는 정부가 기술을 도입을 촉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갈링하우스의 이 같은 발언은 SEC의 행태가 단순히 XRP에 대해서만 무지성 소송을 벌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 전반 발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 프레임을 확장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모로 갈링하우스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해서 홀더들의 입장에서는 소송에 대한 기대감 역시 더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단기적인 차트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이 대장 종목들이 중요한 분기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어수선한 상황일수록 접근 가능한 정보들 기반으로 냉정하고 또 이성적인 투자 전략 판단 내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